대한민국의 무기 개발사는 대체적으로 최우방 군사동맹인 미군의 방침을 따라가는 면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도입하는 장비를 따라서 도입하고 미군의 전술에서 많은 것을 배워왔죠.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이던 새로운 무기 도입 프로젝트 역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기 도입 사업의 결과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방사청에서 공개된 자료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비전과 정반대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 방산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걷게 되었다는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미 육군의 차세대 장거리 공격 헬리콥터 도입 사업 FLRAA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LRAA는 미 육군의 노후화된 UH-60 블랙호크 다목적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벨과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틸트로터 헬기 벨 VE-80과 시콜스키와 보잉이 공동 개발한 동축 반전로터 헬기 디파이언트 X가 최종 후보로 남겨져 있었는데요. 한국군 역시 미 육군의 헬기 도입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차세대 헬기 도입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기에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결과는 최대 속력과 항속거리의 차이, 그리고 최근 보잉이 T-7 훈련기로 보여준 처참한 모습으로 인해 로키드 마틴의 VE-80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VE-80은 V-22 오스프리로 대표되는 틸트로터식 회전익기로 최대 속도는 무려 시속 565km에 달하고 항속거리는 4000km라는 웬만한 고정익기에 맞먹는 스펙으로 미 육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차세대 헬기 역시 VE-80을 도입하거나 기술 이전 혹은 개발을 통해 미군과 동일한 틸트로터 방식의 헬기를 도입할 것이라고 예측됐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차세대 헬기 선정 이후인 지난 5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올린 고속 장거리 기동 헬기 개발 공고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차세대 중형 헬기는 틸트로터가 아닌 디파이언트 X와 같은 동축 반전로터를 가진 헬기로 개발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올라온 기술개발 공고에 공개된 개념 안에서도 동축 반전로터 헬기가 나와 있었는데요. 미 육군이 차세대 헬기로 틸트로터로 결정한 지금에도 기존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동안 한국이 무기 사업에서 미군을 선례로 삼아왔던 것과 어긋나는 행보를 보여준 것인데요. 이번에 한국이 미국의 결정을 따라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VE-80이 한국의 전술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경찰이라 불릴 정도로 방대한 작전 영역을 가진 미군에게 있어 빠른 속도와 엄청난 항속거리를 가진 VE-80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군의 입장에서 4000km나 되는 항속거리는 지나친 오버스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을 합쳐 길이 약 1100km, 폭 300km 정도인 한반도에서 4000km나 되는 항속거리를 제대로 활용하기란 요원한 일이죠. 그리고 디파이언트 X와 같은 동축 반전로터 헬기가 오히려 한국 지형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는데요. 동축 반전로터의 특성상 디파이언트 X는 저속에서의 기동성에 있어서는 VE-80을 압도하고 있으며 악천후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이 가능합니다. 최고속도 역시 시속 460km로 VE-80에 비해 뒤처진다고 하지만 기존의 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속기동력을 가지고 있죠. 이외에도 VE-80이 한국군에서 운용하기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틸트로터 헬기는 개발 난이도가 무척 높고 제작비도 엄청나게 잡아먹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틸트로터 헬기인 V-22 오스프리는 한 대당 가격은 무려 800억 원으로 KF-21에 맞먹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VE-80은 다소 저렴해졌지만 역시 6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한국에서 개발한다 해도 이보다 싸게 만들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는데요. 기체의 비대한 형상도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틸트로터의 특성상 가로 폭만 24m에 달하는 VE-80은 한 대가 블랙호크 세대만큼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경납고를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상작전 헬기로 운용하는 것도 어렵죠. 또한 카이가 국산 헬기 수리온과 LAH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미국이나 유럽의 헬기 제작업체들과 대등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틸트로터 항공기는 사고 위험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요. V-22 오스프리는 개발 과정에서 너무나 잦은 추락 사고를 일으키며 과부제족이라는 항공기로선 최악의 별명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탑승해 있던 10명의 인원 전원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며 개발이 취소될 뻔하기도 했었죠. 미군에서도 오스프리를 개선하기 위해 수많은 추가 기술 연구를 진행했고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소요해야 했었습니다. 만약 틸트로터 헬기의 자체 개발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텐데 무모한 시도로 귀한 장병들의 생명을 실험대에 올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쉽고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동축 반전로터 헬기로 개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한국은 최근 구설수가 잦은 보잉에서 제작한 디파이언트 X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개최됐었던 아덱스 국방전시회에서 카이는 자사에서 개발할 차세대 회전익기에 대한 비전 영상을 공개했었는데요. 동축 반전로터의 고속 비행을 위한 추진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있는 디파이언트 X와 흡사한 형상을 가진 헬리콥터가 등장했습니다. 카이 역시 차세대 고속 기동 헬기로 한반도의 전술 환경에 적합한 동축 반전 헬기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영상이었죠. 그리고 지난 6월 말에 개최된 2023년 방위력 개선 사업 설명회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3년 이내로 추진할 주요 사업안들이 공개되었는데요. 그중 기동 사업 부분에서 고속 중형 기동 헬기 개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 방위사업청에서 차세대 헬기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국방 수직이 착륙기 특화연구센터를 개소하여 차세대 헬기의 생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소 기술들과 기반 기술을 연구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UH-60 블랙호크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차세대 고속 기동 헬기가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헬기는 고속기동 헬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고 속도는 시속 450km 이상의 항속거리도 크게 늘어나 한반도 전역을 작전 반경하에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체급이 훨씬 커진 만큼 민수용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제 동축 반전로터 헬기 카모프 KA-31을 도입해 산림청과 해양경찰에서 오랫동안 운용해 왔었습니다. 측풍의 강력한 특성을 살려 한국의 산악지형과 악천후 속에서도 구조 및 산불 진화 활동을 펼쳤고 대테러 훈련에서 초속 15m에 달하는 강풍을 뚫고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한반도의 혹독한 기상 환경에서 보여준 대활약에 한국에서 KA-31을 대량으로 사들여 세계 2위 운용국이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잘 운용하고 있었던 헬리콥터였지만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러시아로부터 KA-32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오래된 기종이었는데 부품 조달까지 불가능해지자 결국 산림청에서는 KA-32 헬기의 수명이 다하면 수명 연장 없이 전량 퇴역시키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국산 차세대 고속중형 헬기가 동축 반전로터 헬기로 제작된다면 민수시장에 진출하여 이전에 KA-32만큼이나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산 차세대 헬기를 개발하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해야 하고 가야 할 문제가 있으니 바로 국산 헬기 기어박스 개발입니다. 기어박스란 헬기의 엔진 동력을 회전 날개에 전달하는 장치로 헬기 제작 기술 중에서도 가장 극비로 취급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전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팩과도 같은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항공기용 기어박스는 최첨단 소재 부품 기술의 집약체로 얇고 가벼운 부품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분당 2만 번이 넘는 회전을 감당하고 무게가 수톤에 달하는 헬기를 하늘로 들어올릴 수 있는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설계와 가공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 때문에 항공기용 기어박스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매우 극소수로 현재 국산 헬기 수리온을 포함해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헬기의 기어박스는 전부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 보완으로 인해 기어박스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아 창정비에 들어갈 경우 무조건 해외에 맡겨야 하기에 수개월 동안 헬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수리온을 개발할 당시 에어버스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국산 기어박스를 제작할 계획이었지만 에어버스가 이를 거부하며 무산으로 돌아갔었죠. 차세대 국산 헬기 개발에 앞서 수리온과 LAH 기어박스 국산화를 통한 기어박스 제작 기술의 확보가 최우선 목표인데요. 군은 차세대 고속기동 헬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기어박스 기술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한국 형기동 헬기 KUH-1 즉 수리온의 성능 개량형 동력 전달 장치 개발 프로젝트를 공고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제품에 의존해왔었던 수리온의 구동 축계, 오일냉각 장치, 그리고 기어박스를 국산화하겠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그동안 해외에 의존해왔던 창정비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22,000파운드급 엔진을 장착했으나 수입 기어박스로 인해 19,200파운드로 제한됐었던 수리온의 출력을 향상하여 수리온이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획득한 기어박스 기술은 차세대 고속기동 헬기 개발의 기반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의 하청업체라는 굴욕적인 별명으로 불리던 한국이 이제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본 적 없던 길이기에 험한 여정이 될 테지만 시련을 극복한 한국 방산의 미래의 방산대국으로 향하는 빛나는 길이 펼쳐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